자,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시죠. 그동안 지연됐었던 현대 로템과 폴란드 간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이달 중에 체결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산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어제 현대 로템 신고가를 경신했죠. 이 수출 규모는 약 9조 원대로 K방산 단일 수출 계약건으로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좀 복기를 해보면 폴란드 정부 2022년 7월 우리나라로부터 총 30조 원 규모의 전차랑 또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현대 로템과 K2 전차에 대한 1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계약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한 180여 대를 폴란드에 납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2차 계약의 경우에는 작년에 체결될 예정이었는데 폴란드의 정권 교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계약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된 거죠. 바로 이 계약이 이제 이번 달 중에는 체결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감이 어제장으로 이미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 다른 전략을 고민해봐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잠시 뒤에 같이 셈법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도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산업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자, 현재 보시는 사진, 포스코 퓨처엠의 전구체 제조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이 율촌 산업단지에 조성한 약 7,000평 되는 신공장은 총 10개 라인에서 연간 전구체만 4만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 전기차 50만 대 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GM과 함께 세운 캐나다 합작법인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행보는 비단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앞다퉈서 전구체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죠. LG화학의 경우에는 고려아연과 함께 올해 1월 달부터 전구체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LNF랑 LS도 5월부터 전구체 공장 시운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자, 글로벌리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원료 자급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에 빼앗겼던 기술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행보들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전구체 수입의 한 90%가량을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재료로 생산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을 막아버리면서 돌파구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배터리 내재화 전략, 국내 배터리 업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때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반도체와 바이오가 다가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볼게요. 자, 요즘 음식료, 유통업계에도 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라면, 닭고기 등 이러한 품목들은 비교적 싼 값에 한 끼를 채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경제 불황기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소위 불황형 소비 품목들로 꼽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품목들이 최근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저렴한 싼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작은 공급 충격이나 원재료 값이 조금만 올라도 저가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명 칙플레이션 현상도 같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 바로 계란입니다. 자, 불황기라서 소고기 등을 단백질을 대체하는 비교적 저렴한 계란 수요가 늘어나자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이 뛰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계란만큼 또 많이 찾는 것은
라면이죠. 라면값도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계란이나 라면 등은 생산업체가 가격을 올려도 쉽게 소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품목이죠. 그런데 닭고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히 닭고기의 경우에는 지난달 중순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닭고기 수입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지난달에 육개 도매 가격이 무려 16%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 가격을 올리기는 또 부담스럽고 정부의 규제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통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급락 피해갈 수 없었던 유통주들의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장엔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엠벤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요즘 시장이 굉장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오늘 두 분의 포커스 어디에 두고 계실지 먼저 속마음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부 정책주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금융위 킥스 비율을 하향했다. 이거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감독 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킥스가 뭐냐면 사실 이제 보험을 여러분이 드시면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영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후순위채를 산다고 그러는데 이 후순위채 판매가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지급준비금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현행 지금 150%를 갖고 있는데 130%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가 지금 이제 보험 감독 규정을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킥스를 낮추는 이유는 낮춘 때는 금융위가 이제 보험 감독 관련해서 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처음입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150%에서 130%로 낮추면 한 20% 정도의 여유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국채나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뭐 이 다음 프로그램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보험업 감독 규정 때문에 한 두 달 전에 추천드렸는데 벌써 급등해서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그리고 보험업종이나 금융업종분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보험업 감독 규정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지주사 관련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던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라 보험업종분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릴 겁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특히 보험업종분들 지금 이제 뭐 증권부터 해가지고 안 올라가는 업종분들이 없죠. 그래서 보험 업종분도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인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에 먹어가시기 바랍니다. 약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찾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죠. 때문에 보험 업계는 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았는데 모처럼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특히나 금융주 안에서 생보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 본부장님께서는 정부 정책주 순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베팅을 어디에다 해볼 예정이세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서 네. 지금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지역화폐주 갔다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돌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그렇죠. 관련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도 상한가 가서 예. 2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핵심적으로 밀었던 공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른 수혜를 좀 지켜보시면서 찾으시면 좋겠고요. 사실 뭐 이따가 종목은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고 법령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에 좀 상승이 과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최근에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OTT와 관련된 부분들,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 안에서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했다가 물론 현대로템처럼 계속 올라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급하게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시장의 포인트들이 다 언급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오늘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뜨거웠던 섹터, 정책과도 물론 뭐 연결해 볼 수 있지만 방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드디어 2차 계약이 이달 내에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현대로템이 한 10%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원전이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전도 지난달에 우리 4만 5초 얘기했었는데 나오고 나서 셀 온인가 싶더니 또 올라가다가 이게 투심이 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계약이 이제 안 나온 거잖아요. 나오기 전까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네. 방산 3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론 신규로 여기서 내가 사면은 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담감을 떨쳐내기는 어렵다. 뭔가 새로운 게 네,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저 수주에 대한 부분들 또 유럽 나토에서 방위비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이 된 건 맞는데 역시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나오다가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뭐 약간 살짝의 노이즈, 살짝의 악재성 뉴스만 나온다고 한다면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뭐 워낙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역대급 수출 금액이라는 점이 정말 주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여기서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뭐 대안을 찾는다. 아직 방산주들 다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한 번 언급한 적 있었는데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많이 급등했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현대로템, 그러니까 K2 전차에 대표적으로 변속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서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네. 이라는 얘기죠. 예. 어제 사실 뭐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건도 호재가 있었지만 오스탈 관련해서 또 한화그룹주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또 자세한 부분은 잠시 뒤에 조선일 매니저 의견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얘기는 참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답답할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의 입장에서는 약간 손이 안 나가기도 합니다. 뭐 배터리 소재에 대한 내재화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도 실제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새벽에 다뤘던 기사는 포스코 퓨처임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뭐 내재화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힘을 써주고는 있는데 이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돼야지 이것들을 다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미국이 이제 IRA법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FEC라고 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던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여기에 대한 미국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구체가 가장 싼 곳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9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전구체를 갖고 오는데 이번에 이제 광양, 제가 가끔 이제 광양이나 포항을 갑니다. 얼마 전에도 포항을 다녀왔는데
광양을 가보니까 뭐 2차 전지는 별론데 조선업은 굉장히 바빠요. 네, 조선 쪽인데 광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치원 단지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6,800평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게 한 45,000톤 정도의 전구체가 만들어지는데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죠. 3원계 배터리를 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를 가지고 양극재인 리튬과 결합을 해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율촌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 이 전구체가 국내에 있는 광양하고 포항에 있는 2차 전지 만들고 있는 공장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GM이나 또는 GM과 합작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까지 수출이 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 법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전구체의 마켓 쉐어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웨이 그룹이 전체 글로벌의 20% 그리고 거린메이가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포스코 퓨처엠은 전 세계 2%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거의 한 70% 이상 마켓쉐어를 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의 70%가 중웨이 그룹이나 거린메이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좀 많이 만들어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 쉐어에서도 한 5% 이상 매출이 나와야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2차 전지는 지금 투자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는 강한 업종군에 이미 신고가 내고 있는 업종군들 보세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네, 고정.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마지막 기사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에 관한 얘기인데요. 소비는 아무래도 좀 두 갈래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란, 라면, 닭고기 같은 불황형 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료 쪽과 이것들을 유통하는 유통사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나눠지겠죠. 자, 유통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아닐 수 없는데 또 생각해보면 음식료 쪽은 뭐 그닥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이런 투심을 그대로 시장에 반영하면서 음식료는 좀 괜찮았는데 유통주는 또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일단 마트 쪽은 대형마트 그 공휴일에 쉬는 거를 의무화한다는 그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급락세가 나왔고요. 사실 저렇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뭐 사실 정부에서는 너네 올리지 마. 뭐 라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막상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약간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유통주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타격이 직접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뭐 소비자들은 당연히 마트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주문을 하는 형태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통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당연히 이거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이라던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소비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왜 소비주들이 더 올라가야 되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온라인 쇼핑으로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유통이라던가 이런 쪽은 더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농심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는 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변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또 어떠한 얘기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플랫폼이라든지 편의점 쪽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수요인 새로운 업종을 봐야 되는 게 좀 그 해답인 것 같고요. 다만 음식료의 경우에는 원래 재료값에 대한 어떤 방어가 또 되니까
보니까 조금 두 갈래를 달리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야 되는 주목할 만한 이슈 이제 점검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투자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콘텐츠와 방산. 예. 먼저 방산입니다. K2 전차 얘기는 앞서 좀 들었는데요. 뭐 호주 오스탈 지분 최대 100%까지 취득이 가능하게끔 미국 정부로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맞긴 한데 이거 뭐 새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산은 어떻게 갖고 계신 분은 들고 가는데요. 매니저님은 신규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세요? 이제 신규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왜 그런지는 계속 보면은 고점이다 그러는데 예.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기관의 포지션을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3일 동안 1조 원 넘게 한 번 매수했고 9,800억, 9,700억, 1조 원 가까이를 3번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계속되고요. 기관이 문제인데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관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68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거의 70조 가까이 매도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딱 멈췄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70조 원 가까운 돈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방원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 꼭지를 어저께 얘기했는데 제가 일부러 반론을 안 했습니다만 조선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하나 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특히 이제 2028년도에는 LNG 선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LNG 탱커선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미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산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6차까지 계속 올린 이유는 6월 달에 카자흐스탄 관련해 가지고 계약 진행이 되는 6월 달에 발표가 있고 11월 달에 본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후에 한 4년, 5년, 6년 이상 진행되고 있던 간만 보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체결 예정이 되기 때문에 원전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권인데요. 아까도 이제 방산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방산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지금 현대 로텐도 계약 체결됐는데 이게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30조 원을 이미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MOU를 체결했고요. 작년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원래 12월 말까지 이 계약이 180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12월 3일 이슈 때문에 계약 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미 1차 계약을 하고 있는 탱크 수하고 이번 탱크 수 똑같습니다. 180대. 근데 지난 1차에는 4조 5천억이었고 이번에 왜 9천억이었을까요? 이번에는요. 180대 중에 117대인가요? 그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요. 나머지는 폴란드 내에서 직접 조립합니다. 뭐냐? 기술 이전하면서 유지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더블이 된 거죠.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만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가장 빠르게 납품을 하고 있고 폴란드 계약 체결한 1차 때도 4개월 만에 여러분들 폴란드 내에 직접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성비도 가장 싸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전 세계에 있는 우방국들에게 GDP 대비 5% 이상을 방위비로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수혜받는 거는 우리나라 방산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선이랑 방산이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요. 워낙 정책적으로 빠르게 순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은 이쪽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매수 포지션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야 많이 올랐네 그러고 지금 걱정되시는데 네. 기관들은 12월 달까지 펀드를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펀드 운영 수익률을 여러분들 그거를 공포를 하는데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요. 신고가 내고 올라가는 업종군들을 계속 배팅합니다. 왜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70조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기관 여력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펀드 수익률 작은 회사에 여러분들 펀드를 사겠습니까? 펀드 수익률 좋은 곳에 사겠습니까? 펀드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는요. 신고가 나고 있는 업종군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예,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방산에 이어서 저희가 또 점검해보고 싶은 섹터는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야, 우리 이조 본부장님 승리하셨어요. 네. CJ E&M은 무려 작년 이맘때부터 미국 계셨는데 드디어 나왔긴 나왔는데 네. 이게 뭐
어제 콘텐츠는 사실 공정위가 뭐 티빙이랑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네. 또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에이펙 또 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한한령이랑 얽혀서 또 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표적으로 CJ ENM이 호재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리 좀 그러면서 해주시죠. 네, 예. 시세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티빙 웨이브 조건부 합병 승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K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쵸. 이게 약간 기생충과 같은 급의 약간 뮤지컬계에서 엄청난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뮤지컬, 그러니까 어쩌면 해피엔딩의 제작을 CJ ENM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의 소식이 합쳐지면서 지금 CJ ENM이 그동안 시세를 못 냈었는데 강하게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정부에서도 K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정책주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CJ ENM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OTT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서 보시면 좋겠고요. 웹툰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해피엔딩이고 그리고 뭐 조건부 승인도 맞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재료 급등과 소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수혜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은 정책주는 워낙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덜 간 쪽으로 매기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점검 섹터도 만나볼까요? 두 가지 공개해 주시죠. 스테이블 코인과 제약바이오. 야, 제약바이오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가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펩트로는 악재가 있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막 하한가를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곳에 대한 주가 프라이싱이 너무 강했다면서 어제 D&T 파마텍을 저희가 관심주로 받은 바가 있었는데 모두 다 잘 갔습니다. 이 연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시면 알겠죠. 며칠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본격적으로 공장에 가서 이제 임원들과 같이 CEO들과 같이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임원들도 특히 이제 회장들도 지금 보면은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보다는 제약 바이오 보시는 게 낫다고 그랬죠. 제가 벌써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떨어질 건데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생 기업들이나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신약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요. 기술 잠재력입니다. 사실 이제 의약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제약 바이오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농업, 화학, 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 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신약 개발과 의료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 소재 등 많은 다양한 기술을 응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라이센스 아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방문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안에서 코롱 티슈진 여전히 유명합니까? 코롱 티슈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까지요. 삼바는 계속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아요. 예. 2012년도 13만 원 상장할 때부터 한 번도 딱 한 번 중간에 절반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6배 올라와서. 근데 그전에는 절대로 매도한 적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세요. 우리 이종훈 부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때 얼마까지 간다 했죠? 150? 150만 원? 얼마까지 보세요? 저는 그 이상까지 봅니다. 200만 원, 200만 원 이상까지. 왜냐하면 삼바는 생각해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공장이 인제 맞아요. 가동하고 되기 있잖아요. 시작했죠.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좋습니다. 150 받고 50 더 얹어서 200 갔습니다. 예. 자,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어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찐 옥석 기업은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카카오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JP모건에서 카카오 주가 업이 너무 과하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급락하면서 살아남은 건 카카오페이만이었거든요. 네. 이거 찐수 해주가 맞는지 일단 카카오를 추천하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요. 스테이블코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찐인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카카오페이라던가 전자결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건데 네. 중요한 거는 뭐 다날이라던가 이런 쪽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네, 있겠죠. 다날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한국은행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게 화폐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은행 기관들이 이거를 발행을 했을 때의 문제, 그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법령 정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너무 다소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군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관련 종목군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될 거는 맞는데 네. 이게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며 이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단발성으로 좀 단기간에 과도한 기대감 속의 급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정리하고. 특히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로 그치.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 페이가 수혜 주는 맞습니다만 만약에 저쪽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 카카오페이는 빠질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카카오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카카오는 요즘 핫한 지주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지난 정부에서 조금 또 압력을 받았던 바라 이번 정부에서 또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격에 있어서 좀 달리 보시고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보자라는 또 의외의 답변 나왔습니다. 예,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승부를 보면 될지 종목 공개해 주시죠. NHN 그리고 삼영전자. 처음 들어보셨죠? 성을 영으로 바꾼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삼성전자는요, 삼화전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 국내 콘덴서 유리 업체를 다투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성장산업 섹터,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로봇, 드론, IoT에 모두 들어가는 콘덴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삼양전자가 삼성,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SK 다 특히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요, 초점계 습도를 측정하는 노점계를 만드는데 이게 삼성 스마트 공장에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51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반도체.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예. 두고 보십시오. 예, NHN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역시나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 관련돼서 자회사가 NH링크라는 곳에서 투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지금 NHN은 공공기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및 전환 이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카카오라던가 이런 쪽에 불이 났을 때 마비가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분산시켜가지고 이런 네이티브로 이렇게 딱 퍼뜨려 놓은 다음에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각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네. 이게 정부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것도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종목에 대해서 아주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두 분의 말씀과 또 종목을 바탕으로 중심을 저희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